그럼 바로 저희가 김종구 대표님 바로 첫 시간 모셔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사 컨설팅의 김종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은 채팅창에 숫자 1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봐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강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네, 그래도 목소리 잘 들린다고 생각해 주시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시작을 할 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보다는 지금의 취업 시기가 너무 힘들죠. 사실 우리가 제약바이오 상반기에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조차도 과연 좋아질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이런 취업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힘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보다는 여러분들 힘내세요 라는 말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야, 파이팅.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본 주제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면접까지도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미 서류에서 탈락을 경험을 하시면서 힘든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참 잘했어요라는 불러내는 이런 바이오헬스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소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서류 전형을 탈락하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서류를 탈락하시는지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줄 수 있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서류를 탈락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원하는 것에 맞지 않아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관련 실무 경험 부족하기 때문에 미흡한 자기소개서, 경험 부족, 글을 잘 못 써서, 네, 글을 잘 못 써서 너무 힘든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 사항을 한번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생산, 여기 아마 QC, QA, 그 다음에 생산 직무를 지원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영업 마케팅, 연구, 또 공통 직무들 등등 다양한 직무들에서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는지. 자, 생산 직무, QC, QA 직무 준비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생각도 가지실 겁니다. 화학 계열, 생명공학 계열만 전공하면은 제약바이오 생산 직무 합격할 수 있다. 혹은 HPLC, GCLC 등 분석기기에 대한 경험만 있으면 생산 직무 합격할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영업 마케팅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죠? 판매 경험만 있으면은 바이오헬스 영업 직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연구 직무도 뭔가요? 석박사 학위만 있으면은 나 충분히 제약 바이오 R&D 직무에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토익 점수 그리고 자격증만 있으면은 나 취업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대부분 서류 정형에서 탈락하시는 대표적인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4가지 각각 직무 계열에서의 이러한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서류에서 탈락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포인트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항상 자소서에서 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누구인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자소서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경험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면접관들이 무슨 말을 듣는 것을 원하는 것인가를 얼마만큼 고민하고 접근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정말 서류 정형을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원활하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편에는 이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나 생산, 영업 마케팅, 연구, 실제 현장 경험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어떤 것들을 듣기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기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는 취업도 준비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도 힘들죠. 하지만 이렇게 비대면 화상 등이나 이렇게 우리 한국인력보건개발원 같은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직자들과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가지고 현직자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로 지금 현재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제가 유튜브 채팅창도 계속 확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유튜브에서도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들을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면접관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단순 폭탄의 시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존에 작성해뒀던 자소서들 다 있으시죠? 그 자소서들을 다 지금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소서를 한 개 한 개씩 같이 검토해보고 검증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잠시 짧은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소서 있으신 것들 다 꺼내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이 잘 되고 어떤 부분이 못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 괜찮으시면 우리 카메라 켜신 분들 우리 엄지척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리액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네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굉장히 리액션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면접관을 사로잡는 7가지 조건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거예요. 자, 면접관은 무엇에 집중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는 나의 자소서를 어떻게 개선시켜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채용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많은 회사들에게 지금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 하반기 기회 동안 절대 이 기회를 헛되게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자소서를 다시 한 번 더 재검증하실 수 있도록 이번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7가지 조건 중에서 크게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균형 있는 문서 형식에 집중하라. 그 균형 있는 문서 형식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나의 컨텐츠를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직무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 경험, 학교 경험들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경험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는 변화 관리 경험들을 보여주는 것을 한번 제시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소서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이 3가지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4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물들, 성과들 이런 성과들을 단순하게 그냥 글로서 표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숫자와 통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숫자와 통계의 마법을 여러분들 나중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도록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5번째, 간결하게 핵심을 정리하라. 6번째, 기업과 직무를 이해하라. 7번째, 오늘 이 7번째는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면접관으로서 활동하였고 그리고 제가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컨설팅 코칭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내가 그 기업에 들어갔을 때 취업을 성공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서 활동할 것인가 라는 그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거,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는 거, 그것은 어떠한 일종의 새로운 에너지와 원동력들을 우리 회사로 영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더 미래 비전과 여러분들 자기 설계를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을 우리가 영입하기를 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먼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앞에 여러분한테 이 하나의 자소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굉장히 잘 작성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자소서가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자, 합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채팅창에 1이라고 올려주시고요. 불합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숫자 2를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결과 나올까요? 2, 5, 2, 5, 네, 네. 와, 좋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어떻게 나오실까요? 자, 좋습니다. 전부 다 이러고 하셨네요. 자, 우리 한 분만 혹시나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불합격했을까요? 왜 불합격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채팅창에 한 분 정도만 올려봐 줄 수 있을까요? 지원 동기가 없어서. 오, 지원 동기. 그렇죠.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수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나열했다.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자소서에 웬만한 한 준 마스터급은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해 관심이 안 보여요. 가독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도 잘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잡아주신 것처럼 어떻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자소서가 굉장히 잘 쓴 자소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밑에 보면은 보험약관 인하, 리베이트 쌍벌제, 김연납법 등 우리가 익히 제약바이오 환경과 제도를 모르면은 표현할 수 없는 용어들까지도 썼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게 눈에 보이던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상단에 보시면은 질문 자체가 직무에 지원한 이유와 동기를 과거의 경험으로 바탕으로 기술하세요라고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바로 나 무엇 했습니다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소서는 불합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불합격했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에서의 우리가 문장의 구조들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자소서에서 균형 있는 자소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를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제약회사의 면접관들도 면접관 교육 시에서 항상 강조받는 기법입니다. 바로 스타 기법. 여러분들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스타 기법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 situation, T, task, A, action, R, result. 이 네 가지의 항목으로서 우리가 자소서를 구성한다는 사실들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스타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바로 이런 표현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시츄에이션은 Y입니다. 이 Y라는 것은 내가 이 회사에 왜 지원했느냐 이 Y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채용 담당자가 그 질문을 설계하는 그 질문 문항에 대한 답변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면접관들은 어떤 입장을 받을까요? 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 경험을 강조하는구나. 라고 해서 조금 더 문장의 전체를 다 파악하지 않더라도 핵심을 빠르게 간파할 수 있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T는 바로 what이죠.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A는 how. R은 뭘까요? R은 여러분들 R은 그냥 리저트입니다. 그렇죠. 결과. 즉
Y로 시작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어땠는지를 표현하는 이러한 문장의 구성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균형 있는 자소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가 가독성이 좋다는 것은 글을 읽기 좋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면접관들이 익숙한 문장의 기법들과 순서의 구조대로 나열을 해주는 것이 매우 좋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는 최대한 면접관의 입장에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퀴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퀴즈를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는, 자, 여러분 보셨을 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츄에이션과 태스크, 액션, 리저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예시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예시들을 한번 연결해 봅시다. 시츄에이션은 뭐와 연결이 되고, 태스크는 무엇과 연결이 되고, A는 무엇과 연결이 되고, 리저트는 무엇과 연결이 되는지. 우리 채팅창에 우리 정답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채팅창에 한번 우리 퀴즈를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1423. 1423이라고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1423은 땡 틀렸습니다. 정답이 아니고요. 자, 다른 분께서는 3142. 3142. 오, 3142. 자, 여러분들 우리 정답을 맞추신 우리 두 분께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에서 우리는 왜 바로 앞에서의 자신이 적합한 이유와 지금까지 쌓아온 능력과 위주로 소개해주라는 자신이 적합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에서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했는지를 그리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예시문은 실제 합격 자소서에 반영됐던 문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반드시 카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카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나의 경험을 반영해야 되겠구나 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들? 자, 괜찮으시면 우리 잘 하고 계시는지, 잘 들리시는지 엄지척 한번 더 해줄 수 있을까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타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이 스타라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은, 스타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다른 지원자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다면 한 가지를 더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C, 바로 컨트리뷰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하는 거 그냥 스타야라고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스타 C라고 붙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회사와 우리가 지원하는 조직이 기여할 것인지를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경험들 그리고 대외 활동에서 하는 경험들이 실제로 아주 오래전에 대학 생활을 했던 팀장들과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경험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제시할 수가 있다면은 훨씬 더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에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포인트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나만의 대표 컨텐츠를 만들기. 제가 3개의 예시문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시문에서 나만의 대표 컨텐츠로 적합한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채팅창에다가 숫자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까요?
네, 당연히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마 3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여러분들, 글이 길다고 해서 나만의 대표적인 컨텐츠다? 아니다? 바로 아닙니다. 글이 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핵심이라는 것을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만의 대표 콘텐츠 만들려면 몇 줄을 작성해야 됩니까? 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 두 줄을 쓰더라도 거기 내가 한 경험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험에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들을 꼭꼭 기억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에서 가장 적합한 경험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제약 바이오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험, 나의 직무 경험, 나의 사회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 제약 바이오에서는 여러분도 혼자서 하는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같이 팀과 그룹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팀과 조직의 경험들을 어떻게 잘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회사들도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혼자서 잘하는 사람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지금 필요한 인재는 조직과 팀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잘 수용성 있게 융화될 수 있는 인재. 그런 인재들을 지금 제약바이오 회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인트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육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잘 믹싱시켜 보시는 것을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도 가볍게 제시를 하면서 팀과 조직의 경험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자소서. 그런 자소서는 굉장히 면접관 입장에서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포인트들 굉장히 좋은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소서들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나의 경험만 이야기하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팀과 조직에서 내가 기여했던 경험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를 다시 한번 더 끄집어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그리고 이것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경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경험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좋게 평가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편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은 저는 이 5가지의 레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즉 가장 기본적인 직무와 상관없는 나만의 경험.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자소서에서 우리가 반영을 하고 사실 기업에서 찾는 인재상을 검토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직무와 연결되는 나만의 경험. 이 부분들은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 경험이 진짜 우리 기업과 팀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죠. 직무와 연결되는 팀과 나의 경험. 내가 직무와 연결되면서도 그 조직에서의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접근한다는 것.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고민을 하고 접근했을 때에 훨씬 더 면접관들에게 더 와닿을 수 있는 교육 경험으로서 다가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나간다고 한다면은 바로 기업과 조직과 연결되는 높은 경험까지도 우리가 끄집어 보실 수 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떤 취업 준비생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경험밖에 없는데 어떻게 기업과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높은 경험을 끄집어낼 수 있나요? 자,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도 조직과 연결되는 높은 경험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편의점에서 물품 매대 정리 잘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무슨 경험이죠? 무슨 경험이죠? 나만의 경험, 직무와 상관없는 혹은 직무와 연결되는 나만의 경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매대 정리를 통해서 방문하는 고객들의 마음과 고객들의 관점과 시각에서 어떻게 마케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고민들을 접근했을 때에는 조금 더 힘과 심지어는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까지도 끄집어 올려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편의점에서의 아르바이트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들이나 프로젝트 경험들에서 단순하게 내가 뭐 했습니다, 무엇만 했습니다라고 접근한다고 한다면은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창의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를 제시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경험, 여러분들을 강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컨텐츠가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우셨나요,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소서만큼은 변화 관리 경험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가장 재밌는 순간 어떤 순간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가장 재밌는 순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볼까요? 네. 자,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가장 재밌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싸움, 반전, 갈등. 좋습니다. 분위기가 바뀔 때. 극복. 네. 그래도 뭐 불구경, 싸움 구경 그런 얘기는 안 나오네요. 우리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좋습니다. 자, 가장 재밌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이죠. 바로 클라이막스 부분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그 문제가 가장 극대화됐을 때의 순간이 가장 재밌는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면접관들도 여러분들의 자소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고싶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밋밋한 경험들로 나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드라마틱한 클라이막스가 있는 경험들로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갈등이 없었던 순간이 있나요? 심지어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갈등들을 왜 자소서에 녹여내지 않나요? 그 자소서를, 갈등적인 부분들을 왜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왜 자소서에 녹여내지 않나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소서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나 잘남, 나 잘남, 나 잘남, 나 잘남으로 끝나면은 커스터머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 사랑이,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친구시군요. 그러면은 다음 기회에 우리 만납시다. 패스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나 잘남, 나 잘남, 나 힘듦, 나 힘듦. 이게 지루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나 힘듦, 나 잘남, 나 힘듦, 나 잘남. 굉장히 우리가 음악과 같은 리드미컬한 부분으로 전달이 되냐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자소서가 완성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변화 관리에 대한 경험을 제시했을 때는 반드시 as is, to be라는 개념들을 반드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강화됐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요라는 이 세 가지의 프레임들을 여러분들의 자소서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 문제 해결이나 문제 변화 관리 경험들을 제시할 때 as is, to be까지는 잘 가세요. 나 과거에는 어땠는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어요까지 잘 갑니다. 근데 이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는 브릿지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반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오늘 예시 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예시만 보더라도 자, 연구 직무에서 도움될 수 있는 예시문인 것 같아요. 자, as is. 과거에는 어떻게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enhance. 어떻게 한번 해보자고 공유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자소서에는 아마 as is tobe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enhance라는 이 강화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실제로 이 경험이 나의 경험이고 내가 그만큼 고민한 경험이라는 것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절반 왔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나머지 좋습니다. 엄지척 좋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요. 나머지 계속 우리가 함께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관리 경험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은 저 지원자가 우리 팀에서 우리 회사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 문제 해결의 경험과 노하우, 그러한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통해 가지고 이 면접관들의 걱정들을 해결해 주시는 노력들을 해주시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숫자와 통계로 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에 마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소서를 지금 앞에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자소서를 빠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팍 들어오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자, 채팅창에 네, 숫자, 수치 좋습니다. 목표치 수치 139% 초과 달성 좋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 눈에 다 들어오고 계신가요? 실제로 면접관들도 똑같아요. 굉장히 많은 자소서들을 읽어야 되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글보다는 이렇게 수치와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에 눈이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숫자 옆에 있는 텍스트들에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이 할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면접관들의 눈을 사로잡고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와 통계로서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는 첫 번째는 제가 영업 마케팅 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시를 준비했고요. 밑에는 생산 QC, QA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영업과 마케팅 분야는 판매 경험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가능합니다라고 항상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반면에 연구와 생산 직무는 저희는 수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시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 QA도 이렇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경험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경험들을 끄집어내어 달라라는 포인트들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포인트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굉장히 주저리 많은 내용들을 담아야지만이 잘 쓰는 자소서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회사에서 700자 혹은 1000자라고 제안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300자, 400자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은 최소한 700자, 1000자를 다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 80%에서 90% 정도의 수치만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에서 조금 더 보기 좋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 simplify와 emphasize, repeat, 이 SER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simplify,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예시와 같이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다르게 이렇게 짧은 표현으로서도 동일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면접관 입장에 배워보십시오. 그러면은 왼쪽에 글이 많은 게 좋을까요? 오른쪽에 글이 적은 게 읽기 좋을까요? 채팅창에 답을 올리신다면은 오른쪽 2번 글이 적은 거. 여러분들이 면접관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simplify,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를 채용 마감 하루 앞두고 작성을 한다?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전에 미리 자소서를 작성하시고요. 작성을 하셨을 때는 최대한 풀어서 많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실제 지원을 할 때는 거기 그 각각의 내용들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그 본질을 압축해서 간결하게 작성하시는 것들을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에 취업을 하고 나서도 여러분들 회사에 취업하고 나시면은 항상 매주 어떻게 보면 매일마다 보고서라는 것을 항상 떼내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간결하게 제시하는 보고서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핵심을 정리하는 방법은 바로 강조입니다. 다양한 경험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의 대표적인 경험들 중에서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리고 저의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자 이렇게 강조의 포인트를 우리가 자소서에서 제시를 할 수가 있다면 면접관들의 눈을 확실하게 그 부위로 이끌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리핏. 여러분들이 다양한 강점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강점을 자소서에서 딱 한 번만 이야기한다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점을 최소한 자소서에서 3번 정도는 강조를 하시는 것을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포인트들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6번째, 기업과 직무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 직무가 뭘 하는지 모른다면 그 인재는 불필요한 자원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사에 입사도 안 했는데 내부 정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인터넷 검사해도 잘 안 나온답니다. 라는 목소리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위해서 또 특별하게 이렇게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도 같이 준비를 다 해드렸습니다. 자, 먼저 국내 기업을 검색을 할 때는 이렇게 다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다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업의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 다트보다는 우리에게 친숙한 네이버를 조금 더 많이 이용합니다. 이 네이버 금융에서 우리가 종목 분석이나 뉴스 공시, 특히 또 전자 공시 등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기업들이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와 있는지에 대한 뉴스 자료들도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종목 분석이나 전자 공시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분기 혹은 반기 혹은 연간 사업 보고서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주회들에게 공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기업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를 보고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업을 이해하시는 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도움이 되실까요, 여러분들?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고요. 자, 우리 중에서는 분명히 외국계 기업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외국계 기업들, 우리 네이버나 다음에서 잘 찾아볼 수 있나요? 기업의 정보들,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지 않는 한은 찾아보기 매우 힘들 것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각국 나라의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된 재무제표나 회사의 공시 시스템들을 연동시켜 놓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찾아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개의 사이트를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켓 스크리너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외국계 기업들 준비하시는 분들 이 사이트 잘 보십시오. 이 마켓 스크리너에서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취업을 희망하고 싶어 하시는 뭐 파이자나 노바티스, GSK나 뭐 여러 가지 에버트나 등등 다양한 회사들에 대한 이름을 영문으로 입력을 하시면은 물론 우리 좀 영어 좀 하셔야 됩니다. 영어로서 그 회사에 대한 기업 소개와 여러 가지 공시에 대한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국내 제약회사와 외국계 제약회사에서의 분석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조를 하실 수가 있는 이런 사이트들을 활용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조금 더 맞는 나의 직무 경험과 맞는 회사들이 어느 회사들인지를 찾아보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Q&A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바이오헬스 취업 성공의 목표로 가져야 되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소서 7가지의 조건들, 이 7가지의 조건들에 내가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자소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과연 나의 자소서를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이 면접관들은 어떤 이야기가 싶어할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들의 채용 담당자들과 인사 담당자들은 어떤 생각으로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일까? 이 부분, 두 가지 부분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하는 만큼의 더 풍성한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자소서에 대한 내용들이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묻지마 지원 저는 정말 싫습니다. 저는 정말 싫고요. 여러분들 제대로 지원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고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면은 여러분들 이런 현직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십시오. 그 현직자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가장 어려워하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일자리 박람회에서도 1대1 멘토링 과정들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그 과정들도 여러분들 꼭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취업 잘할 수 있어요?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가장 어렵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언들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 포인트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생각이 아닌 새로운 생각으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다 한번 해주세요. 할 수 있다. 네. 자, 자신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은 기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취업은 기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잃는 순간 면접관들의 모습에서 눈에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절대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자신감 잃지 마시고요. 나는 할 수 있다. 설령 지금 당장은 탈락하더라도 나는 다음번 기회에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끊임없이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메시지 한번 드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밝히려 환한 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많은 꿈들 중에서 단 하나의 꿈에 집중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단 하나의 꿈에 모든 걸 쏟아부으셔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도 먼저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멋진 후배들로서 다시 한 번 더 도약하시는 모습들을 항상 응원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소개드린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되게 궁금했죠?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이런 의료기기 회사에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MSD 코리아라는 글로벌 제약 회사에서 대웅제약 인사팀까지 네, 의료기기와 제약의 국내외를 다 경험을 했고 지금은 이렇게 파사 캠퍼스와 파사 컨설팅이라는 제약 바이오 전문 컨설팅 그룹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김종구 대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네, 언젠가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우리가 빠르게 질문을 한번 받고 싶은데 여러분도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채팅창에서 한 우선 두 분 대표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은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실시간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지금 벌써 200명이 넘는 분들이 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분씩 네, 하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분이 어떤 것들이 좀 있었었냐면요. 잠시만요. 아까 이세희 님이 남겨주셨던 질문을 제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데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셨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 리나레 님이라고 하시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리나레 님이 이름이 상당히 어려우시네요. 네, 스펙 중에서 영어, 토익, 토스 또는 오픽이 등급이 어느 정도 돼야 서류에서 좀 안전한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스펙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제레미 윤님께서 지금 남겨주셨던 거는 이제 자소서에서 늘 물어보는 성장 비전은 어떤 방향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은지, 기업 속에서 성장하는 나의 모습인지, 나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어플레이드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일단 요 세 가지 질문 먼저 여쭤보도록 하고 다음 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께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스펙일 겁니다. 과연 스펙, 내가 얼마만큼의 스펙을 준비해야 되느냐? 요즘에는 스펙이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준비하시는 분들이 토익 900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의 현재의 채용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스펙으로 다 고르면은 회사에 지원한 지원자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남을까요? 얼마나 남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펙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스펙을 보시는 회사도 있지만은 스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이 그동안 했던 경험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펙의 레벨들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회사들마다 기준들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많은 컨설팅을 하고 많은 회사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토익만 기준을 봤을 때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토익만 봤을 때 영업 직무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가 한 570점 정도만 되시더라 하더라도 충분히 서류를 통과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 QC는 630점에서 670점 되면 넘었다 하더라도 통과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기준들은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무려 200여 명의 최종 합격자들을 발굴 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630점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기업의 QC로 합격한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다만 연구 직무는 좀 높습니다. 연구 직무는 워낙 논문들이나 영문 아티클들이나 영어적인 그러한 커뮤니케이션들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 직무 같은 경우는 최소한 730점 이상이 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컴퓨터 자동 필터링에서는 통과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들을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전문화된 자격증들 혹은 전공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대외 활동들이 오히려 더 좋은 스펙으로 점수로서 반영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익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어저께도 각 회사들에 대한 채용 설명회 때 말씀 나왔죠? 영어 인터뷰 보시는 회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토익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피킹입니다. 그 스피킹을 준비하시는 데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점수 아니에요. 실제로 면접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영어 스피킹을 준비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였죠? 대표님 질문이 좀 많아서 제가 좀 빨리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저도 좀 빨리 들어가야 공통적인 되거든요. 질문인 것 네. 같아요. 자소서에서 이제 지원 동기라든지 성장 비전 같은 것들. 근데 아까 제레미 윤님 같은 경우서는 성장 비전에서 기업 속에 성장하는 나, 혹은 개인이 성장하는 나, 이런 걸 어떻게 어필을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물어보셨었고요. 네. 대부분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들이 좀 유튜브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는 직무보다는 왜 그 회사여야 하는지가 더 잘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회사여야만 하는 이유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또 어떤 분은 자소서에 지원 동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네, 그 잠시만. 저 다음에, 질문이 너무 많네요. 그쵸. 너무 인기가 많으신데요. 그 자, 다음에, 먼저 잠시만요. 네. 성장 방법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지원 동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지원 있으시죠. 동기.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장 방법. 여러분들 흔히들 자소서에서 나 승진하고 싶어요. 나 5년 뒤에는 과장 되고 싶어요. 나 10년 뒤에는 임원 되고 싶어요. 이거 성장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내가 어디까지 승진하고 싶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경험들을 살려서 이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개발하고 싶습니다. 즉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신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발이 순수하게 뭐 헬스하고 싶어요, 수영하고 싶어요가 아니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 개발. 그 포인트를 찾는 것이 성장 과정을 제시할 때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지원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그 회사의 매출이나 히스토리를, 역사들이 어떻기 때문에 지원합니다를 적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장 간의 가치관이 그 기업의 비전과 미션과 어떻게 얼레인지가 되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하는 것. 그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